이번 세션은 저희 볼보자동차 코리아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부규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볼보자동차 코리아 기술 담당 김부규입니다. 저는 저희 XC레인지에 적용된 볼보자동차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인텔리세이프입니다. 볼보자동차에서 인텔리세이프는 차량의 안전장치 중에 사고 예방 안전을 의미하는 액티브 세이프티와 사고 시 보호 안전 기능을 의미하는 패시브 세이프티 기능을 통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세이프는 윈드스크린 상단에 위치한 레이더와 카메라 이 두 개의 센서에 의해 제어되는 인텔리세이프 스탠다드와 인텔리세이프 어시스트, 그리고 뒷범퍼 양쪽 측면에 위치한 레이더에 의해 제어되는 인텔리세이프 서라운드, 이런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하위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한국 시장에 판매하는 모든 XC레인지 차량들 전 트림에는 이러한 이제 기본 안전 사양들이 이제 기본 옵션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인텔리세이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인텔리세이프 기술을 위한 구성 부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구성 부품은요, 인텔리세이프 스탠다드 어시스트를 위한 제어 모듈인데, 저희는 그 제어 모듈을 ASDM, 액티브 세이프티 도메인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모듈은 레이더와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윈드스크린 상단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비, 그 다음에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이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그런 모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모듈은 이 사진이 지금 ASDM 모듈의 그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는 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레이더가 위치한 부분입니다. 이 ASDM에 내장된 레이더는 전방의 차량,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대형 동물, 이런 물체들, 사물들을 감지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전방 목표물까지의 거리, 속도, 각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레이더에는 두 가지 범위의 감지 범위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미디엄 레인지라고 부르는데요. 미디엄 레인지 같은 경우는 차를 중심으로 해서 60도 범위까지, 그리고 40m의 범위까지 사물을 감지를 하게 되고요. 롱 레인지 같은 경우는 20도 범위로 해서 약 200m까지의 사물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 감지 능력은요, 저희가 이제 판매했던 기존 차량들은 150m까지 감지가 가능했거든요. 50m가 늘어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수평 가시 범위가 52도가 되고요. 이 52도 내에 있는 차량과 보행자, 그 다음에 자전거 운전자, 대형 동물, 그리고 차선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 카메라는요, VGA 표준을 따르고 있고요. 해상도는 1280 곱하기 960 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해상도는 저희 기존 버전의 카메라에 비해 약 4배 정도 향상이 된 해상도이고요. 이 높은 해상도와 개선된 기능을 통해서 카메라의 사물 구분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ASDM에 내장된 카메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선을 감지를 하게 되고요, 차량을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차량과 차선과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와 대형 동물은요, 템플릿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ASDM 내부에 이제 템플릿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가 사물을 촬영하게 되면 이 ASDM 내부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템플릿과 비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사물의 속도, 거리, 방향,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주간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차량의 윤곽을 통해서 이게 차량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우리 야간 차량에는 조명을 켜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조명을 이용해서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템플릿들은요,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와 대형 동물의 템플릿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템플릿을 이용해서 카메라가 촬영한 사물과 비교를 해서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와 레이더는 다양한 인텔리세이프 기능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위해서는요, 카메라가 도로의 차선을 감지를 해야 되고요, 전방의 차량을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와 레이더가 두 개가 모두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다라고 하게 되면 차선만 감지하면 되기 때문에 카메라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하고 레이더는 확인 센서와 메인 센서와 확인 센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지 범위가 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의해서 먼저 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동차인지 맞느냐에 대한 확인은 카메라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와 대형 동물의 경우에는요, 카메라가 메인 센서가 되게 되고요, 레이더가 확인 센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성 부품은요, 인텔리세이프 서라운드 기능을 위한 모듈인데요, 저희는 이 모듈의 이름을 SO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SOD는 사이즈 오브젝트 디텍션 모듈의 약어인데요,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리어 범퍼 양쪽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 후방에 있는 사물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레이더의 감지 범위는 기능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70m의 거리까지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볼보 자동차에 적용이 된 시티 세이프티의 하위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돌 경고 완전 자동 제동 장치인데요. 이 충돌 경고 완전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레이더와 카메라, 그 다음에 자동차 속도, 조향각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판단을 합니다. 충돌이 임박한 경우에는요, 긴급 제동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최대 제동력을 차량에 제공하게 되고요, 차량의 속도를 60km의 속도까지 감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여기는 이제 충돌 경고 완전 자동 제동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능은 3단계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충돌 경고 단계입니다. 운전자에게 충돌이 임박했다라는 걸,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단계인데요. 먼저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출력이 됩니다. 경고음이 삐삐삐삐 하고 출력이 되게 되고요. HUD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자동차 모양의 빨간색의 경고등이 전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맥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운전자에게 충돌 경고를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동 보조와 사전 제동 기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제동 보조 기능은 저희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디 엘러트 브레이크 시스템과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압 펌프, ABS 모듈에 있는 유압 펌프가 미리 작동을 해서 브레이크 캘리퍼로 유압을 사전에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제동을 했을 때 제동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반응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요. 시스템이 제동을 했을 때도 더 빠르게 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반응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게 되면 최대 자동 제동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속도를 60km의 속도까지 감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제가 60km의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당할 상황에 임박을 했어요. 그러면 차를 정지를 시켜서 앞차와의 충돌을 회피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제가 100km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면 제 차의 속도가 60km가 줄기 때문에
40km의 속도로 낮춰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충격량을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ASDM은요, 도로 측면에 대피할 공간이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도로 측면에 있는 차량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회피 동작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충돌 경고 완전 제동 장치를 미리 사전에 더 먼저 일찍 작동을 시키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에 따라서는 이 충돌 경고가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분께서도 저희 이제 볼보 자동차의 XC90을 타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항상 그게 불만이셨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충돌 경고가 울리게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고 이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충돌 경고 타이밍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전 설정은 보통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미리를 선택하게 되면 앞 사물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먼 거리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늦게를 선택하게 되면 앞 사물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충돌 경고가 울리게끔 작동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에게 권장을 하는 내용은 차를 처음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미리로 만약에 선택을 해놓으시고 주행을 해보시다가 이런 충돌 경고 등이 좀 불편하시면 보통이나 이제 늦게로 이제 설정하는 것들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티 세이프티는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회전을 할 때 충돌이 임박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운전자를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면 충돌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최대 자동 제동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저희는 이제 교차로 지원 기능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교차로 지원 기능은 3단계로 작동하지 않고요. 충돌 경보와 자동 제동이 거의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충돌 임박한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 발생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작동 조건은 4km 이상의 속도에서, 그리고 마주오는 차량에 이제 라이트가 켜져 있는 조건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시티 세이프티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충돌 경보 및 최대 자동 제동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작동하게 되면 최대 45km의 속도까지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작동 조건은요, 80km가 넘게 되면 차량의 속도가 80km가 넘게 되면 이 자동 제동 기능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80km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아무 보행자나 보고 작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보행자에게만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 방식을 보이는 보행자에만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분들이 앞에 마네킹을 세워놓고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절대 테스트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마네킹은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행동 방식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 NCAP나 이런 충돌 테스트를 할 때는 항상 사람의 이제 걷는 모습들, 사람의 행동 방식을 보이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 방식을 보이는 보행자만 감지를 하게 되고요.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야간에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자전거 운전자 감지 완전 자동 제동 장치인데요. 이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충돌 경고 및 이제 자동 제동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 50km의 속도로 감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속도 80km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차량 앞에 자전거 운전자가 정지 상태에 있거나 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자동차를 향해서 진행해 오거나 아니면 자동차와 같은 진행 방향으로 주행을 할 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자전거가 이 2바퀴로 된 성인용 모델에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면서 저희 동료랑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누워서 타는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료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자전거에는 반응을 하느냐 질문을 하길래 제가 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저희 템플릿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은 대형동물 감지 자동 제동 기능입니다. 이 대형 동물과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충돌 경고 및 자동 제동을 실시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역시 4km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강아지나 아주 귀여운 강아지나 이런 것들에는 사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제 엘크라든지 순록이라든지 말들이라든지 이런 대형 동물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운전자에게 큰 이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대형 동물에 이제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면 최대 제동력의 30%로 제동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차량의 속도를 15km의 속도로 낮출 수가 있어요. 15km까지 낮출 수가 있고요. 운전자가 이때 만약에 브레이크 페달을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볼보 자동차의 인텔리세이프 시스템에는요, 충돌 회피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충돌 회피 지원 기능은 조향 지원 기능을 이용해서 차량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첫 번째 기능이 도로 이탈 완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차가 이제 주행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날 위험이 있을 때 조향 지원과 제동 지원을 통해서 차를 적극적으로 다시 차선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탈할 위험을 이제 줄이는 기능인데요. 차선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속도는 이제 65에서 140 km의 속도의 범위 내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제동 작동이 어떻게 그 도로를 이탈하는데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조향 지원은 말 그대로 도로를 이탈할 것 같으면 스티어링 휠을 자기가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줘서 위치를 시키게 되는데요. 어떤 일부 상황에서는 이 조향 지원만으로도 차가 해당 차선으로 복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조향 지원이 필요한 바퀴 쪽에 제동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의 모멘트를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다가요. 이쪽 바퀴에 제동이 잡히게 되면 차의 모멘트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제동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반대 차선 충돌 완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차가 차선을 넘은 경우에요. 차선을 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넘을 수도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근데 다가오는 차량이 있어서 이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충돌 위험을 판단하게 되면 조향 지원이 작동을 해서 차량을 원래 차선으로 위치를 시키게 되고요. 차선이 명확해야 되고 차량 속도는 60에서 140km 범위 내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 볼보 자동차는 거의 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년 전부터 이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을 했어요. XC 레인지의 차량에는 이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의 기능에 조향 지원의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이 충돌 위험을 발견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을 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했을 때 충돌 위험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량을 다시 원래 차선으로 위치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이제 방향 지시 등을 사용해서 운전자가 차선을 움직일 때도 변경을 할 때도 뒷차와 충돌이 예상된다라고 할 경우에도 다시 조향을 해서 원래 차선으로 위치시켜 주게 됩니다. 이 기능도 차선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차량 속도는 60에서 140 이 범위 내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충돌 회피 지원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이 운전자 정보 디스플레이 계기판이죠. 계기판에 충돌 회피 지원 자동 개입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돼요.
예, 그래서 운전자에게 그 기능이 작동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은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조향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요, 차량을 현재 차선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차선을 감지할 경우에만 조향 지원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차선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향 지원 기능은 일시 중지가 됩니다. 일시 중지가 되고 거리 제어만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 조향 지원을 할 때는요, 이 조향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너무 큰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요. 토크로 얘기하면 약 3N에서 5N 정도 되는, 뉴턴미터 정도 되는 토크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큰 힘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스티어링 휠을 양손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운전석 안전벨트가 반드시 착용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모든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앞차가 있는 경우에는 정차 상태부터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앞차가 없을 경우에는 15km 이상의 속도에서부터 활성화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앞차를 최대 200km의 속도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 조향 지원의 경우에는요, 너무 이제 높은 속도에서 조향 지원을 하게 되면 차량의 자세가 이제 불안해지게 되고 안전운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조향 지원 기능은 140km의 속도까지 가능합니다. 자,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작동하게 되면 이렇게 운전자 정보 디스플레이에 스티어링 휠 모양의 심볼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차와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거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ASDM이 차선을 감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조향 지원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이 스티어링 휠의 심볼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게 돼요. 운전자가 이 스티어링 휠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XC60이나 XC90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게 되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똑같은 심볼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운전자에게 알려주게 되고요. 예,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도 거리 제어는 가능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차선을 감지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심볼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제가 반드시 스티어링 휠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스티어링 기어입니다. 예, 조향을 담당하는 스티어링 기어인데요. 이 스티어링 기어 이 부분에 토크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크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타지를 했는지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고 주행을 하시게 되면 약 15초 뒤에 운전자 정보 디스플레이에 저렇게 주황색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안내해주는 주황색 경고 심볼이 뜨게 되고요. 조향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예, 그 뒤로 5초 뒤에는 여전히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았을 때는요, 이렇게 이제 적색 경고가 뜨게 돼요. 그리고 조향하십시오 메시지와 함께 경고음이 한번 울리게 됩니다. 경고음이 울리게 되고요. 그래도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게 되면 그 뒤로 5초 뒤에 기능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기능이 취소가 되어버리고 경고음이 울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안전 운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스티어링 휠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후측방 통행 차량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후측방 통행 차량 경고는요, 이 차량처럼 운전자가 가려진 주차 구간에서 후진을 할 때 이 차량 후방 양쪽에서 다가오는 차량, 자전거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를 감지를 해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은 뒷범퍼 양쪽 측면에 위치한 레이더에 의해서 장애물이 감지가 되고요.
감지 범위는 이렇게 팬 형상으로 최대 30m까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하고 보행자도 이제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아무래도 자동차에 비해서는 약간 좀 크기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30m 이내, 그거보다 작은 거리에서 감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알람이 작동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장애물이 감지가 된 해당되는 스피커, 리어 스피커를 통해서 경고음이 출력이 되고요. 요 센터 디스플레이의 그래픽을 통해서도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은 저희가 좀 잘 여태까지 미디어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저희 XC 레인지 차량에는 후방 충돌 경고 기능이 또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후방 충돌 경고 기능은요, 이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경고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과 충돌이 임박하게 되면 비상등이 자동으로 전멸을 합니다. 네, 비상등을 전멸시켜서 운전자에게도 알려주게 되고 뒤에 쫓아오는 차량에도 경고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제 차의 차량의 속도가 30km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저희 볼보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벨트는 프리텐셔너 기능 외에 전동식 리트랙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이용을 해서 안전벨트를 다시 되감아주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안전하게 차량에 보호하기 위해서 시트에 밀착을 시키는 거죠. 그 기능을 구현을 해서. 이 기능은 충돌 시점 약 0.3초 전에 작동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차량이 지금 정지 상태예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요, 최대 자동 제동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약 4초 동안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발생을 하더라도 내 차가 앞차와의 2차 충돌을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최대 자동 제동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저희 인텔리세이프에서 액티브 세이프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이제 액티브 세이프티와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저희 XC 레인지 차량에 적용된 차체 구조와 차체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볼보 자동차는 0을 목표로라고 하는 비전 202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 2020은요, 2020년까지 볼보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또는 심각하게 부상당하는 사람의 수를 0으로 줄이고자 하는 게 저희 볼보 자동차의 비전입니다. 이 XC90과 XC60과 XC40 이 차량의 플랫폼들은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차체 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디자인되었고요, 다시 새롭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앞쪽과 뒤쪽의 크럼플 존은요, 에너지 흡수를 함에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은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화된 설계로 차량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많은 부분에 차량을 경량화시키고 그 다음에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 버전의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차체의 기술과 그런 강판의 사용이 더 이제 우수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볼보 자동차는 5가지 종류의 강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류의 강판들은요, 이 해당 위치에서 최고의 충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선택됐고 테스트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적용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XC90의 차체 구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초고장력 강입니다. XC90에는 초고장력 강판의 비율이 33%가 적용이 됐고요. 제가 이제 테두리 이렇게 친 부분들의 강판이 전부 다 이제 고장력 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고장력 강을 포함한 고장력 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장력 강의 비율은 66%가 됩니다. 그 다음에 XC60입니다. XC60은요, 초고장력 강판의 비율이 27%가 되고요. 토탈에서 고장력 강판의 비율은 67%에 이르게 되고요. XC40 차량의 경우는요, 초고장력 강판의 비율은 20%입니다. 하지만 이 토탈, 총 고장력 강판의 비율은 약 78%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차지만, 작은 차량이지만 안전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XC 레인지 차량의 차체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XC90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볼보 자동차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강판을 결합하고 그 다음에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충돌 안전에 최적화된 차체 구조를 완성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엔진룸이라고 부르는데 엔진 앞쪽에 위치한 프론트 사이드 멤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은 이 프론트 사이드 멤버가 이 부분이 이렇게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볼보 자동차는 이 앞부분, 여기를 절반으로 쭉 나눠서요. 이 앞부분은 변형이 잘 되는 고장력 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뒷부분은 초고장력 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강판을 레이저 용접으로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변형에 최적화되도록 만들었고요. 이 뒷부분은 탑승객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희 B필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측면 충돌 안정성 향상과 경량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최신 아비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철판의 두께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충돌을 더 잘 버텨야 되는 이 중앙 부분 같은 경우는요, 철판의 두께를 두껍게 한 2.8mm 정도 되는 두께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단부와 하단부, 특히 하단부 같은 경우는 에어백 충돌 센서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충격을 잘 감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7mm의 두께로 이렇게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엔진룸에 보시게 되면 스프링 스트럿 타워가 있습니다. 이 스프링 스트럿 타워는 차체의 외판이 아니고 차체의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에도 알루미늄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경량화를 이루고 했고요. 비틀림과 진동 강성을 확보를 했고요. 이 알루미늄은 구조용 접착제와 피어싱 리벳을 통해서 차체 구조물에 결합이 됩니다. 볼보 자동차가 충돌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자랑하는 부분은 크럼플 존인데요. 저희 크럼플 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드 멤버의 앞부분은 고장력 강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고장력 강에는 이 3개의 밴드 라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밴드 라인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충격을 이렇게 이제 실내로 골고루 분산을 시켜야지만 탑승객이 안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분산시키는 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앞부분에 이제 충돌 박스와 범퍼 레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사이드 멤버보다 먼저 찌그러져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하단에 있는 충돌 멤버입니다. 저희 XC 레인지의 차량들은 SUV이기 때문에 지상고가 높잖아요. 지상고가 높게 되는데 이 상대편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상대편 차가 이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상대편 차의 크럼플 존이 되게 되는데요.
이 하단의 멤버가 상대편 차의 크럼플존과 정확히 일치시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차에 에어백이 터지기 쉬운 조건으로 만든 거죠. 예, 이것은 제가 물론 저희 볼보 자동차가 저에게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볼보 자동차가 충돌한 상대편의 탑승객까지도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는 볼보 자동차의 배려의 문화가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를 보시게 되면 실내 부분은요, 대부분의 부분이 초고장력 강판 중에 보름감 재질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의 탑승객들을 보다 안전하게 해주게 되고요. 정면 충돌에 대비해서 이 터널의 보강재 역시도 초고장력강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정면 충돌 안정성에도 최적의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도 크럼플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충돌 박스와 범퍼 레일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고장력강과 초고장력강을 이용해서 충돌을 흡수하고 실내 탑승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 차체가 제조 라인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스폰 용접, 로보트가 이제 용접을 딱딱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은 그냥 로보트가 와서 용접을 딱 하고 끝내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 사이에 스폰 용접과 함께 구조용 접착제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의 강성을 더욱 향상을 시켰습니다. XC90의 차량 같은 경우는 약 65m 길이의 구조용 접착제가 스폰 용접과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볼보 자동차의 차체 구조와 차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오릴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모든 XC 레인지 차량에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AWD 시스템은요, 스웨덴 할덱스사의 5세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스웨덴 할덱스의 5세대 AWD 시스템은 엔진이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륜구동인 기반인 차량에 사륜구동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뒤 바퀴에 회전차가 발생하는 코너라든지 눈길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이 할덱스 커플링을 이용해서 뒷바퀴의 동력을 전달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요, 이륜구동과 비교를 했을 때 사륜구동 차량에서 적용되는 구성 부품인데요. 뭐 프로펠러 샤프트도 있고요, 뭐 액티브 온 디민드 커플링도 있고 한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베벨 기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변속기 동력을 후륜으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죠. 이 프로펠러 샤프트는 베벨 기어에서 사륜구동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되는 액티브 온 디맨드 커플링으로 이제 토크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프로펠러 샤프트는 항상 전륜의 회전 속도와 같은 동일한 비율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성 부품이 이제 AWD 시스템의 메인 구성 부품인 액티브 온 디맨드 커플링입니다. 프로펠러 샤프트로부터 전달된 동력을 뒤쪽 구동축으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내부에는 전자식 클러치가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앞쪽 구동축하고 뒤쪽 구동축의 동력을 95대 5에서 50대 50까지 이렇게 이제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보이시는 모습인데요. 전자식 모듈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식 유압 공급 펌프가 위치하고 있고, 전자식 클러치가 습식 답판 클러치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AW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이미지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건조한 노면 주행했을 때는 연비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동력은 주로 이제 앞바퀴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빗길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눈길을 구동하거나 이럴 때는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최대 50대 50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차 시에도 정차한 상태에서도 최대 사륜 구동 기반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얘는 이제 급가속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륜 구동을
사륜구동이 체결됩니다. 자, 앞바퀴가 빙판 때문에 접지력을 상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휠 스핀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동력은 이제 뒷바퀴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앞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우측 앞뒤 바퀴가 이제 접지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좌측 앞뒤 바퀴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예, 그래서 험로를 빠져나오고 빙판길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일반 이제 사륜구동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이 아닌 저희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트윈 엔진 차량이죠. 트윈 엔진 차량은 이 뒤쪽 휠에 전기 모터가 있어요. 이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사륜구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우리는 일렉트릭 AW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기식 AW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는 앞바퀴로 주행을 하다가요. 만약에 앞바퀴에 슬립이 발생한다라고 시스템이 감지를 하게 되면 뒷바퀴에 전기 모터가 구동을 해서 뒷바퀴를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자, 간단하게 오릴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테스트 드라이브 하시면서 약간의 좀 험지가 약간 있거든요. 너무 심하지 않은 그 부분에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되게 빠른 속도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오프로드, 다이나믹 이렇게 이제 4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 각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엔진과 변속기, AWD, 조향, 제동, 스탑 앤 스타트, 그 다음에 차내 온도 조절 설정, 운전자 정보 화면의 테마, 그 다음 에어 서스펜션인 차량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의 설정과 쇼 옵쇼버의 댐핑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컴포트 모드는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해주는 기본 설정 모드가 되고요. 스탑 앤 스타트가 활성화가 되고 조향력은 중간 정도가 되게 되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서스펜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은 에코 모드인데요. 에코 모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친화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드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차내 온도 조절 설정 출력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에코하게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요. 운전자 정보 화면에 에코 게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더욱 친환경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 오프로드 모드입니다. 이 오프로드 모드는 험지라든지 오프로드를 주행을 했을 때 차량의 접지력을 극대화 시켜주는 모드예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인 경우에는 지상고가 4cm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핸들이 가벼워지게 되고 오릴 드라이브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속 컨트롤 기능도 활성화가 되고 힐 디센트 컨트롤 기능도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기능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운전자가 오프로드를 주행을 할 때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설정된 값으로 변경이 되고요. 좀 다이나믹하게 운행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다이나믹 모드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드를 설정하시게 되면 가속 성능 향상과 이제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세팅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RPM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변속 시점이 좀 더 지연이 돼요. 그래서 좀 더 높은 RPM에서 변속이 되게 되고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집니다.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지게 되고요. 이 제동 반응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 캘리퍼에 사전에 미리 유압을 공급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을 했을 때 차가 바로 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저희 XC90, XC60, XC40 차량에는 모두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LED 헤드램프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로겐이나 제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에너지 소모가 적고 사용 수명이 길고 라이팅 품질은 더 좋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헤드램프의 내부 모습인데요.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리플렉터들이 있어요. 이 리플렉터가 상향등에 3개, 하향등에 3개 이렇게 리플렉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는 이제 이동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매틱 밴딩 라이트, 스티어링을 돌릴 때마다 조사 각도를 변화시키는 오토매틱 밴딩 라이트와 액티브 하이빔 기능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액티브 하이빔 기능이 이제 작동한 화면인데요. 저희는 이제 1세대 액티브 하이빔과 2세대 액티브 하이빔이 있어요.
1세대 액티브 하이빔 기능은 상향등으로 켜고 주행을 하다가 전방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을 감지한 경우 하향으로 자동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2세대의 경우는 마주오거나 이제 앞선 차량을 향하는 조명만 감소를 시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 상향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운전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우수한 야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작동한 것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상향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만 조명이 감소가 되게 되고요. 앞에라는 전방 차량이 있을 경우에도 그 부분만 조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서가는 차량이 좀 더 큰 트럭이다 라고 하면 조명이 감소되는 부분이 더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자, XC 레인지 차량들이 자랑을 하는 최신의 인텔리세이프 시스템은요, 모두 볼보 자동차의 세이프티 개발팀의 연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볼보 자동차는 1970년대부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하고 있는데요. 약 37,000명의 사고 피해자, 그리고 45,000대의 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자료의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장치의 개발을 이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볼보 자동차는 드라이브미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연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스웨덴 고텐버그에는 약 100대의 자율주행 차가 공도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연구진이 아닌 일반인들이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볼보 자동차는 그 전동화를 미래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 개발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에 더욱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이미 저희 XC90 차량과 XC60 차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향후 제품 라인업에는요, 전기 모터가 장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로 구성이 된 라인업이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보일 예정이고요. 볼보 자동차는 앞으로 2021년까지 이 순수 전기차 모델을 5개를 출시를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2025년까지 이 순수 전기차 판매를 전체 판매 대수의 약 50%까지 달성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볼보 자동차는 이 폴스타를 전기 모터 기반의 고성능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폴스타는 폴스타 1이라고 부르는 자사의 첫 번째 양산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폴스타 1은 2도어이고 4인승 쿠페 모델이고요. 폴스타의 독자적인 첫 번째 양산 브랜드가 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약 60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폴스타 1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폴스타 순수 전기차 기반의 폴스타 2를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전기차 SUV인 폴스타 3를 또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볼보 자동차는 전동화뿐만이 아니라 커넥티비티 분야의 연구 개발에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볼보 온콜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이미지는 이제 인카 딜리버리 서비스의 이미지인데요. 택배를 주문을 하잖아요. 택배를 주문하게 되면 이 택배를 배송하시는 분이 내 차에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커넥티비티 서비스입니다. 이런 이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상용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볼보 자동차는 뭐 편리함뿐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이제 커넥티비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스칸디나비안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빙판 등 도로 마찰과 같은 정보를 자동차끼리 공유하는 교통 프로젝트인데요. 다른 차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 정보를 또 다른 차에 알려주는 거죠. 그 지역을 지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비상등도 전멸시켜주고 빙판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실내 공간도 좀 더 기존의 자동차에서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둘째는 사람 중심의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볼보 자동차가 새롭게 제시한 미래의 모빌리티 비전을 보시게 되면 비생산적이고 지루한 이동 시간을 유용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잠재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사용 용도를 수면 공간, 이동 공간, 이동식 사무실로 만들 수가 있고, 거실,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즉 내가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보다 편안하고 그리고 편리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모포도 저희는 이제 안전모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모포를 몸에 덮고 잘 때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탑승객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미래의 모빌리티 시대에는 자동차 간에 그리고 자동차와 기반 시설 간의 이제 중요한 정보 교환이 더욱더 이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더욱 안전한 교통, 편리한 주행, 개선된 교통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볼보 자동차는 이미 엔비디아나 아마존, 에릭슨과 같은 유명한 IT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이제 모빌리티 산업을 더욱 이끄는 이제 선두주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볼보 자동차는 이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20년까지 볼보 자동차를 탑승한 운전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는 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볼보의 비전과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미래를 만들어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더해주겠다는 이제 사람 중심의 철학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 이윤모 대표이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보 자동차 코리아 이윤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XC 레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 불만을 갖고 계신 고객님들 좀 있죠. 왜냐하면 대기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런 불만이 있으신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올해 예상했던 볼륨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볼륨보다는 훨씬 이상으로 빠르게 고객님들에게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량 부족 현상은 운합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공통된 얘기고 수입차 시장의 한번 변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 수입차 시장에 SUV 쉐어가 22%, 대수로 따지면 25,000대였는데요. 올해 1, 9월 달 보니까 전체 쉐어는 31%, 대수로는 6만 대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성장률이 141%. 근데 동기간도의 세단의 성장률은 48%니까 저희 수입차 시장은 SUV가 견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앞으로 그 SUV의 성장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이 그렇게 성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저희 볼보 자동차는 XC 레인지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2013년도에 저희 볼보 자동차 XC 레인지 판매 대수가 600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4,500대, 그럼 한 5년 동안 한 6배 이상 XC 레인지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볼보 자동차 안에서 그 쉐어를 좀 보면 저희 전체 팔리는 거에 2015년도에 27%가 XC 레인지였습니다. 작년에는 40%,
올해는 50% 이상이 XC 레인지 SUV에서 판매될 예정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60% 이상을 SUV에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크로스컨트리가 아무래도 SUV에 가까운 차니까 그것까지 추가를 하면 전체 저희 팔리는 거의 75% 이상이 SUV 또 크로스컨트리를 통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왜 저희 볼보 자동차의 SUV가 XC 레인지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볼보 자동차 하면 뭐 안전을 빼고는 얘기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볼보 자동차가 1927년도 설립한 이래로 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또 특히 XC 레인지들은 그 세그먼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운전석 쪽인데요. 운전석의 안전도는 뭐 그 세그먼트가 아니라 전 차종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게 저희 XC 레인지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볼보 자동차가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철학, 또 볼보 자동차가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기술은 아마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동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볼보 자동차 XC 레인지가 또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높은 상품성입니다. 뭐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안전장치 갖고 있는 경우 많죠. 하지만 최상위 버전에 또는 되게 비싼 옵션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경험을 못 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XC40 모멘텀 4천만 원대 차량부터 XC90 엑셀런스 1억 3천만 원대까지 모든 차종에 반자율 주행, 또 충돌 회피 지원 기술, 그다음에 시티 세이프티를 기본 무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 경쟁력인데요. 전 세계 어떤 볼보와 비교해도, 볼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쟁차와 비교해도 가장 경쟁력 있는,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그렇게 포지셔닝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다른 나라 비교하면 1,000만 원 이상, 또 경쟁차하고 옵션을 비교하면 최소한 수백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수입차 하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볼보 자동차 구매하실 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다. 서비스에 대한 걱정이죠. 이런 서비스에 대한 걱정, 불안, 불편함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볼보 자동차 XC 레인지에는 5년 동안 메인터넌스, 5년 동안 워런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5년 동안 워런티, 5년 동안 메인터넌스를 기본으로 적용하는 브랜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저희가 5년 메인터넌스 워런티를 통해서 고객들이 가질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불안, 불편, 또 뭐 서비스의 유지 비용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의 인기, 저희의 호평은 아마 요즘 이런 트렌드 덕분도 하나의 큰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스웨디시 라이프스타일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다들 바쁘시고 또 특히 한국분들 복잡하고 바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지향을 많이 하시고 그런 꿈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뭐 차를 구매하시거나 뭐를 구매하실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필요로 한 것, 이것에 집중하는 그런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고, 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많은 분들이 지향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희 볼보 자동차, 특히 XC 레인지하고 아주 잘 맞아서 이런 트렌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성, 안전성, 서비스 경쟁력,
추가해서 아마 이런 결과를 갖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볼보 자동차는 우리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난 2013년이었죠. 저희가 1925대, 2000대 미만을 판매했는데 올해는 8,500대를 무난히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5년 동안 저희가 4배 정도 성장했는데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 지도, 편달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볼보 자동차는 이런 추세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를 저희 고객의 목소리, 저희 고객이 바라보는 볼보 자동차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 조희선 씨가 그 볼보 자동차를 2년 전에 그냥 일반 고객처럼 조용히 오셔서 연예인 듯이 없이 저희하고 마케팅 계약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저희 차량을 구매하셨고 지금도 타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를 개봉하면서 아마 매거진하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저희 볼보 자동차를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볼보 자동차, 그분이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저희 볼보 자동차에서 갖고 있는, 저희 볼보 자동차가 생각하는 볼보 자동차, 또 볼보 자동차의 고객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희성 씨는 또 저희 볼보 자동차 고객분들은 대체로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좀 생활하시는 걸 즐겨하시는 것 같고요. 또 소유하고 소비하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저희 볼보 자동차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냥 고민을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볼보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이분이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볼보 자동차 하면 편하고 실용적이고 하지만 세련되고, 이게 아마 볼보 자동차를 정의하시는, 볼보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볼보 자동차에 대해서 바라는 점, 볼보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